여러분, 자동차 도둑들이 사용하는 7가지 새로운 수법에 넘어가지 마세요. 우울한 통계가 있네요.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만 대의 자동차가 도난당합니다. 가장 큰 타겟은 도요타, 혼다, 제너럴모터스 차량이에요. 도둑들 말에 따르면 이 차들이 조금 더 훔치기 쉽고 그 자동차의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요. 글쎄요, 그쪽은 잘 모르겠지만 그랜드 테프트 오토는 게임으로만 해야죠. 그렇다면 요즘 자동차 도둑들은 어떤 수법을 쓰는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어떻게 하면 우리 차를 도난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동차 도둑들은 최근 이런 교활한 짓을 벌이기 시작했어요. 여러 사람이 모인 모임, 큰 파티 혹은 쇼핑몰에 사람이 북적이는 날을 잡아서 이 범죄자들은 방송으로 특정 자동차가 그들의 차를 막아서 차를 뺄 수 없다는 안내를 합니다. 주인이 차를 옮기러 나오면 보통은 무장까지 한 무리의 남자들이 주인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들은 그 사람에게 차 열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차에 함께 태웁니다. 총을 겨누고 있으면 꽤 쉬워요.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? 그건 자,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잘 따라주세요.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즉시 차로 뛰쳐나가지 마세요. 차로 바로 가지 마세요. 여러분의 차가 정말로 다른 차를 막고 있는지 멀리서 확인하세요. 정말로 다른 차 앞을 막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막힌 차 안에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차에 탈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해요. 꼭 주위를 둘러보세요. 두 번째,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 발전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 자동차 도둑들이 자동차를 훔치기 위해 몇몇 기기를 사용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. 이 범죄자들은 최신형 차에 설치된 키리스 시스템을 해킹합니다. 몇몇 도둑들이 자동차 주인의 집문, 창문 또는 벽 근처에 특별한 무선 송신기를 둘 거예요. 이러한 송신기는 키 리모컨에서 오는 신호를 강화해주죠. 키 리모컨은 보통 내부에 있지만 현관문 앞 가까운 곳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그걸 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둑의 송신기가 자동차 키를 모방하여 자동차의 잠금 장치가 풀리도록 만드는 겁니다. 잠금 시스템은 자동으로 응답하여 키로 신호를 보냅니다. 그리고 키는 이 신호를 받아서 반응을 할 거예요. 도둑의 첫 번째 송신기는 집 근처에 서 있는 다른 범죄자의 송신기로 잠금 장치 신호를 보냅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 송신기는 차례로 이 신호를 키 리모컨으로 전달해요. 키 리모컨은 맞는 응답을 다시 보내며 이 응답을 송신기가 증폭하여 첫 번째 송신기로 보냅니다. 그런 다음 자동차의 잠금 장치로 다시 전달되지요. 이렇게 복잡한 신호 핑퐁이 지나면 문이 열리고 시동이 걸리게 될 거예요. 그러면 이때 여러분의 차에 작별 키스를 날려주세요. 이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는 방법, 키스가 아니라 도난을. 키리스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라면 특별한 무선 신호를 비활성화하는 옵션을 사용해보세요. 키의 신호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킬 스위치와 같이 차를 보호해줄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. 이 장치는 엔진의 동력이 공급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장치를 끄기 전까지는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 킬 스위치의 유일한 문제는 직접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배선 기술 실력이 최고가 아니라면 아마 정비사를 만나야 할 거예요. 비록 도둑들이 여러분의 차에 침입하더라도 탈부착이 가능한 핸들이 있다면 쉽게 덤비지 못할 거예요. 네, 자동차 도둑들은 운전을 잘하겠지만 핸들 없이는 차를 조종할 수 없으니까요. 네, 떼어난 자동차 핸들을 손에 들고 비즈니스 미팅이나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. 내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건데요. 네, 세 번째. 컴퓨터 천재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최근 도난 사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들은 거대한 사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차에 빈을 복사했습니다. 빈은 자동차 아이디 번호인데요. 이걸 복사하게 되면 도둑들은 여러분 차에 복제본을 갖게 되는 거예요. 어떻게 사용하냐고요?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째, 빈은 각 차마다 고유합니다. 그래서 도둑들은 주차장, 폐차장, 자동차 대리점, 심지어 인터넷에서까지 빈을 베끼기도 합니다. 그 후 필요한 서류와 가짜 번호판을 모두 준비하죠. 그리고 나서 비슷한 차를 발견하면 그 차를 훔칩니다. 그 후 그 차에 원래 빈을 복사한 빈으로 교체하면 출발 준비 완료. 이 차는 새로운 신분을 얻어 도난당한 차로 여겨지지 않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차량 정보를 사용해서 범죄자들이 사기를 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. 사기꾼이 차를 빌립니다.
그리고 나서 렌트한 것과 똑같이 생긴 다른 차를 발견하면 그 차에 빈을 복사합니다. 빌린 차에는 새 빈이 생기는 거죠. 그 후 범죄자들은 빈을 도둑 맞은 차를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 넘기려고 합니다. 의심 없는 고객이 그 차를 산다면 며칠 후 범죄자들은 차를 다시 훔쳐서 진짜 빈을 돌려주고 렌트카 회사로 다시 가져갑니다. 동시에 빈을 빌려준 차량은 도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차의 실제 주인은 체포되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5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요. 그나저나 이 사람들은 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릴 수 있는 걸까요? 자, 이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쉬운 방법은 차량에 빈을 숨기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. 네 번째, 자동차 도둑들이 여러분의 차에 가까이 가는 또 다른 방법은 정비사 행세를 하는 거예요. 이들이 차고 자동차 대리점 또는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자신들이 훔치려고 하는 모델을 발견한다면 일은 끝났죠. 그들에게는 열쇠도 있으니까 억지로 차문을 열 필요도 없어요. 자동차 도둑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?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을 수 있는 장소에서 차를 수리하는 거예요. 돈을 아끼려고 골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. 다섯 번째, 만약 아파트에 산다면 다음 계획에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. 한밤중에 도둑들이 여러분의 차에 알람을 울리는군요. 예의 바르고 양심적인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잠을 깨우는 것이 불편해 여러분은 그 알람을 비활성화했어요. 자, 이게 바로 도둑들이 원했던 거예요. 도둑들이 자물쇠를 따고 시동을 걸고 여러분의 소중한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이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.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대와 킬 스위치를 고려해보세요. 아니면 그냥 귀가 안 좋은 척하고 알람 소리를 무시하시던가요. 이웃 여러분 죄송합니다. 여섯 번째,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렵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사실 꽤 기발한 계획들을 보았습니다. 다음 것은 아마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일 거예요.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. 어떤 도둑들은 식료품점이나 큰 슈퍼마켓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자신들의 먹잇감을 찾기도 합니다. 혼자 장을 보던 사람이 짐을 모두 들고 차로 걸어갈 때 몰래 다가가서 열쇠를 내놓으라고 하거나 차를 몰고 가거나 차 주인을 납치하려고 기다리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가 알겠어요? 이 문제를 막아줄 효과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늦은 저녁이나 밤에는 장을 보러 가지 마세요. 거의 어두워질 때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요. 마트에 혼자 가지 않도록 하세요. 이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희생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. 매장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지 마세요. 문 가까운 곳에 빈자리가 없는 경우 한 곳이 보일 때까지 주차장을 계속 돌아보세요. 여러분의 안전은 시간보다 더 중요하니까요. 일곱 번째,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에서는 자동차 절도범들이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어요. 바로 동전을 사용하는 건데요. 문과 문 손잡이 사이의 공간에 동전을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. 자동차 주인은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차문은 여전히 열려있는 거죠. 그 동전이 문 중 하나의 자물쇠가 작동하지 못하게 막았으니까요. 주인이 차에서 멀어지면 도둑은 아주 간단히 그 문을 열고 차를 몰고 떠나면 됩니다.